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LFP와 삼원계 배터리의 차이점과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만든 인류가 전기차를 만들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운행할 수 없었을 뿐이죠. 바로 배터리 때문이었죠. 하루 종일 충전해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싸고 무거웠습니다. 결국 내연기관차가 대세가 된 건 비용 효율적이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던 전기차가 다시 돌아온 것도 배터리 덕분입니다. 내연기관보다 폭발적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충전하면 충분히 긴 거리를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배터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FP와 3원계 배터리의 차이는 양극재를 구성하는 광물의 차이입니다. LFP는 인산철을 양극재로 사용하고 3원계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양극재로 사용합니다. 기술적인 설명 다 생략하고 광물의 구성 요소로 비교했을 때 태생적으로 LFP는 3원계의 에너지 밀도에 도달할 수 없는 배터리입니다. 인산철이 니켈 코발트 망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낮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자동차의 주행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3원계 배터리가 주행 거리가 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60% 이상 차지했던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될수록 LFP의 채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때문이죠. 이것도 태생적인 이유입니다. 인산철은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를 구성하는 양극재 대비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이 말은 배터리를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적으로 30% 이상 저렴합니다. 이게 LFP 배터리의 가장 큰 강점이죠. 양극재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의 차이는 태생적이었습니다. NCM으로 만든 3원계 배터리의 주행 거리가 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FP가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 거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충전 시간이 주유 시간과 유사한 속도로 짧아진다면, 이 전기차가 대중화될수록 가정이나 회사, 충전소 등에 충전하는 게 보편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차가 주행 거리가 계속 길어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주유를 할 때 기름을 게이지에 가득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주유하는 게 번거롭지 않기 때문이죠.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해서 대중화되려면 필연적으로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변화를 상대적으로 꺼려하시는 중장년층까지도 전기차를 사용하려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겁니다. 이 전기차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깔 수 있는 방법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더 팔리는 방법입니다. 시장이 전기차로 이동하면 충전 인프라에 엄청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주유소가 그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로 대체되거나 충전 사업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행 거리보다 중요한 건 전기차의 가격을 크게 낮춰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 계층으로 차량 판매를 확대하는 게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일 겁니다.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LFP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이어 순수 전기차 판매 세계 2위인 비아디는 100% LFP 배터리만 생산해서 자사 전기차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도 LFP를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2021년부터 LFP가 3원계를 넘어섰습니다. 23년 3월 기준으로는 70%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LFP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수요의 40%를 LFP가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주목할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계획을 보면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 외에도 앞으로 출시 예정인 모델 2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한국 배터리의 선두주자인 LG 에너지 솔루션조차 미국 애리조나에 3조 원을 투자해서 LFP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력 배터리는 LFP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2030년까지 약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가 목표인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재 모델 3보다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층을 갈수록 대중화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모델 2를 25,000불 반값 전기차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테슬라는 인베스트데이에서 멕시코 공장의 모델 2를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춰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000불의 가격과 모델 3와의 배터리 성능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모델 2는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델 2는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내연기관차와 전면으로 가격 경쟁을 하는 차량이자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차별화된 격차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서 LFP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것은 앞으로 주력 판매 차량이 LFP 배터리가 사용될 확률이 높고 테슬라와 경쟁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테슬라와의 가격 경쟁을 위해서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도 갈수록 LFP 배터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범용 차량이 모델 3와 모델 Y에도 트림에 따라 LFP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 3 리플래시에는 중국 CATL의 새로운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CATL의 M3P 배터리를 사용해서 배터리 팩을 만든다고 합니다. M3P 배터리는 비용이 절감하면서 기존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기본 배터리 팩의 전체 에너지 용량을 증가시켜서 주행 거리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 CATL은 2023년에 새로운 M3P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태생적으로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10개에서 12개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멕시코는 결정됐고 인도는 건설이 확정적입니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둘 중 한 곳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1위, 생산량 1위의 국가입니다. 4만 개 배터리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광물인 니켈 생산량에서 전 세계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동남아 시장에서 4만 개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당연히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을 겁니다. 기가팩토리 건설 조건에 니켈 채굴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의 동남아 지사와 서비스 센터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도 말레이시아에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남아 시장의 기가팩토리에는 주로 모델2와 같은 반값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고 4만 개 배터리를 탑재한 차를 팔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재료를 바탕으로 전기차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를 이웃 국가에 뺏기게 된다면 이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겁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갑이 된 상황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다음 기가팩토리를 인도네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에 건설할 것을 확정한다면 이는 분명 니켈 채굴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4만 개 배터리 사용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LFP 배터리와 4만 개 배터리의 장단점에 대한 이슈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LFP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삼원계 배터리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LFP와 삼원계 어느 게 좋은지는 차치하고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은 이미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대중화된 시장입니다. 작년에만 65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려 나갔습니다. 총 차량 판매 대수 중에 작년에는 5분의 1이 전기차였고 올해는 3분의 1, 내년에는 2분의 1이 전기차로 예상이 됩니다.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차를 압도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전체 차량 판매 대수에서도 전기차가 대중화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인하 정책이었죠.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서 더 많은 수요층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수요 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추고 광범위한 차량 구매 계층이 있는 곳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이 전기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는 수요가 있다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배터리 성능은 삼원계가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구성 광물을 쓰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이 기술을 대체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LFP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